이제 보려고 하는 건 제품별 원가 계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품별 원가 계산. 그럼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제품 한 개당 얼마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하는 건데,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은 자 지금 우리 교재에 두 가지 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동종 제품 연속 대량 생산 적혀 있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것들, 우리 볼펜이다, A4 용지다, 아니면 뭐 시멘트다, 인스턴트 라면이다, 이런 것처럼 한 개씩 계산 따로따로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있죠. 우리 라면 한 개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 쓸데없는 짓이잖아, 원가를. 그런 것들은 우리는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을 쓰는 거고,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들, 우리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거 있죠. 종류는 많고 거기에 맞춰서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거. 예를 들면 비행기 여러분도 외국 나갈 때, 뭐 지금 외국 나간 지 오래되셨죠? 저는 원래 놀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 잘 안 나가는데, 일 때문에 오고 갈 때 뭐 757기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타죠. 그럼 제가 뭔가 비행기를 잘못 예약을 했는지,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갈 일이 있어서 대한항공으로 분명히 가는 거하고 오는 거하고 다 예약을 했는데, 오는 갈 때는 대한항공 당연히 타고 갔는데, 만약에 잘못했으면 제가 갈 때 공항에서 또 뭔가 했겠죠, 액션을. 근데 돌아오는 게 에어프랑스를 예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전 대한항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프랑스에서 뭐 말이 통해야 걔네들하고 뭐라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근데 같은 757기는 똑같았어요. 근데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속이. 그냥 외관에서 크기만 서로 같은 그거지. 우리나라보다 걔네들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한 줄이 작고, 그리고 그 고정돼 있는 선반 같은 게 뒤에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부담스럽게 와서 막 뭐 줄까 물어보잖아. 걔네들은 뒤에 쌓아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먹으라는 제스처가 있어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막 뭐라 이야기하는 손가락질하는 보면. 그럼 이 비행기는 지금 방금처럼 같은 757기라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주문 제작한 거, 에어프랑스가 주문 제작한 거, 각각 한 개씩 한 개씩 계산하는 거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한 개씩 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류는 엄청 많은데 그걸 소량 생산하는 거에 개별 원가 계산. 개별이라는 표현에 한 개당 한 개씩 한 개씩 개별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원가는 한 개씩 하는 거는 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으니까 종합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 계산을 할 때 두 개의 핵심 과제가 뭐냐면,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그럼 일단 우리가 돈 얼마 들어갔는지는 알겠죠. 물건 만드는데 한 개씩 계산을 안 한 거지, 전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당연히 지출한 돈이니까 안다는 거예요. 인건비든 재료비든 뭐 전부 다 알 건데, 그럼 한 개당 가격은 그래도 알아야, 보드마카 만들었을 때 얘가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알아야지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린 전체 들어간 거에 나누기 n분의 1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물건 만드는데 1,000만 원이 총 들어갔었으면 몇 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나누기 n분의 1에서 한 개당 원가가 되겠죠. 그 나누기 n 할 거, 그게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서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개별 원가 계산은, 그럼 방금 제가 비행기 예를 들었으니까 그 비행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대한항공에는 없는데 에어아시아에 있는 게 있고, 에어프랑스에 있던 게 있었고, 또 에어프랑스 비행기에는 없는데 대한항공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거기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직접 재료비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잉사가 비행기 만들 때에
볼트를 사가지고 올 때 이 비행기에만 쓸 거야 하고 볼트 사오고, 저 비행기에만 쓸 거야 볼트 사오고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또 그 용접하는 분이 비행기를 용접을 하는데 이 비행기만 용접하고 집에 가진 않겠죠. 이쪽 저쪽 전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는 우리는 공통으로 사용된 제조 간접비들을 어떻게 배부하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이는 서로 핵심 과제가,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에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씩 하기 때문에 각 개별로의 작업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건설회사를 가면, 건설회사는 당연히 아파트 짓고 아니면 건물 짓고 할 때에 여러 동을 지으면 작업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는 그냥 거기에 다 적혀 있는데, 이제 제조 간접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 배부 기준이라는 걸 잡아놓고 그 기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금액을 배부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지시서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을 봤을 때 한 개당 가격은 얘는 한 개씩 하니까 덩치가 크다는 거지, 한 개당 가격은 좀 더 정확하겠죠. 한 개씩 산출할 때 한 개만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니까. 하지만 당연히 한 개씩 하니까 그 원가 산정할 때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하는 게 오히려 더 그 원가 산정하고 있는 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간단하지만, 개별원가 계산보다는 한 개당 가격의 정확도는 조금 더 부정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이 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이 두 개 서로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와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섞어 나오니까 얘도 글로 나오는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작업 지시서가 키워드라고 하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또 글자가 공정별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공정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자동차는 개별원가 계산일까요? 종합원가 계산일까요? 자, 저는 자동차에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개별원가 계산하는 자동차를 한번 타보고 싶긴 해요. 나만을 위해서, 그 고객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한 대 한 대 계산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한 대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다른 사람도 타고 다니죠. 제 차도 지금은 오래돼서 사람들이 안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많이 타고 다녔어요. 제 차 10년 됐거든. 근데 한마디로 종합원가 계산인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 자동차 공장 같은 거 나오죠. 저는 자동차 만드는 게, 자동차 프레임을 먼저 찍었어요. 그게 들어오면 프레임을 이제 기계가 잡아요. 그래서 한 공정에는 예를 들어서 본닛만 붙이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은 전부 다 본닛만 붙여요. 그리고 다 되면 버튼 누르면 다음으로 그 차체 본체가 움직여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문을 붙이고, 또 그거 다 하면 버튼 누르면 넘어가면 그 다음에서는 또 뭐 타이어 붙이고 범버 붙이고, 이렇게 공정별이 있는데, 그럼 그 각각 공정에 뭐 사람이 2교대다 3교대다라고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할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돈과 그리고 거기에서 쓰고 있는 부품들의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몇 대의 자동차가 지나갔는지 나누기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나간 거에서는 그게 빠져 있겠죠. 그럼 그 n분의 1 한 금액을 다 공정별로 합산한 게 그 차 한 대의 금액이 나오도록 하는 게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자동차는 공정별 그 종합원가 계산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제작, 큰 리무진, 대통령 타고 다니는 차량 이런 것들은 방탄되어 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주문 제작으로 해서 특이수하게 만들잖아요. S600이라는 벤츠는 시장에 돌아다녀요. 그건 종합원가 계산인 건데, 대통령은 같은 S600인데도 유리창도 안 깨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류탄이 터져도 안에 안 죽는데요. 근데 다이애나비는 죽었죠. 근데 그거는 대송이차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겠죠. 황시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개별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원가 계산을 한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하고 기준점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 개별원가 계산을 저와 같이 볼 건데, 자, 개별원가 계산이 이제 우리 교재 앞 페이지에 보면 적혀 있어요. 여기 159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개별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내용이 쭉 있다가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없죠. 바로 문제잖아. 그럼 한 바닥밖에 안 적혀 있는데 책이 그렇게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이건 책 저자마다의 성향이에요. 자, 우리 방금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뭐라고 했죠? 제조간접비 배분이라 그랬죠? 그 우리가 제조간접비라는 글자를 처음 접했을 때가 요소별 원가 계산이잖아.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이 있는 쪽에 제조간접비를 넣어두고 계산하는 걸 넣어두는 저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 우리 140페이지로 다시 앞쪽으로 회계해서 갈게요. 140페이지에 가면 제조간접비 배분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식이 여기 140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이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이, 지금 이 제조간접비 전체 들어간 걸 A 제품, B 제품, C 제품 종류에다가 얼마씩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거냐,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례적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금액을 쓰니까 가액법. 인부가 가서 일을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이, 제조간접비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인부가 일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 시간법. 그게 끝인데 책에서 쓸데없이 너무 많은 페이지를 쓴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정 배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너무 좀 부실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이는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데, 지금 제조 간접비를 배분을 할 거니까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제조 간접비를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전체 돈 들어간 건 알겠으니까 올해, 그러면 추적 가능한 얘네들을 먼저 산정을 해서 빼버리면 나머지 제조 간접비 거잖아. 그죠? 추적 가능한 애들은 정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직접 원가를 먼저 산정을 해서 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처음 할 때 제가 제품 종류별로 한다 했을 때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래서 직접 원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를 산정하는 이유는 걔 뺀 나머지가 제조 간접비니까 제조 간접비 구하려고.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고 이제 할 건데, 자, 이 제조 간접비가 들어간 게 공통으로 들어간 직원들의 인건비든 뭐든 전부 다 전기든 뭐든 그게 바로바로 안 나오고 연말에 결산해야 정확하게 발생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빨리빨리 얘가 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 값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물건 가격을 산정 못해서 뭘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상을 하기 위해서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해요. 예정이라고도 하고 정상이라고도 해요. 그럼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실제 값이 나오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원래 이걸로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인데 이 값이 늦게 나와서 산출되는 시점이 좀 지연되니까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건데 실제 값이 나오면 이 행동을 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실제 값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예정 배부율을 구할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별표를 쓸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용어 중에 자, 여러분들이 배부율이라는 건 얘는 의미가 단위당 원가와 유사한 거예요. 최소 1단위다. 얼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시간으로 잡으면 1시간당 얼마다. 돈으로 잡으면 1원당 얼마다. 그럼 단위당이잖아. 단위당 원가의 개념이 배부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가 총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는데 이 1,000만 원을 쓴 게 우리 샵 101번이라는 공정과 샵 102번이라는 공정과 샵 103번이라는 공정이 세 군데에서 다 같이 쓴 게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분배를 할 것인가라는 배부 기준을 먼저 잡았는데 배부 기준을 잡아봤더니 인부들이 일한 직원들이 일한 노동 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리적인 방법을 산출했다고 결정했다라고 볼게요. 자, 배부 기준은 시험에서 당연히 무조건 문제 제시해 줄 거예요. 배부 기준 찾는 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럼 노동 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게 그러면 총 노동 시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총 배부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전체 인부가 일한 시간이 10,000시간이라고 볼게요. 10,000시간.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기준이 전체가 노동 시간인데 그럼 10,000시간을 쓰니까 10,000시간을 일하니까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이 발생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1 노동 시간에 제조 간접비는 얼마 발생하게 되죠? 간접비는 그럼 얼마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1,000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1,000원이니까 10,000시간이니까 1,000만 원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 얘가 배부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위당 원가의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럼 1,000원이 배부율인 거예요. 그럼 이 배부율을 가지고 우리가 인부들이 봤더니 샵 101번에 인부가 3,000시간을 일했고 샵 102번에서 5,000시간을 일했고 그리고 샵 103번에서 2,000시간을 일했다고 보면 1시간당 1,000원인데 3,000시간 일했으니까 얘는 제조 간접비가 300만 원이 배부가 될 거고 얘는 500만 원이 배부될 거고 얘는 200만 원이 배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보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배부율을 따져? 그냥 노동시간 한다 그러면 3대 5대 2로 1,000만 원 나누면 되지 굳이 얘를 1,000원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세 개를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툭 해요. 샵 101번에 3,000시간이다. 이것만 알려줘요. 나머지는 다 알려주고 전체 들어간 건 1,000만 원인데 샵 101번에 얼마가 제조 간접비 들어가야 될지는 내가 계산하라고 하면서 배부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얘 발생한 시간은 3,000시간이다. 이것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배부율을 구해서
여기에 곱하기 배부율을 곱해줘야 300만 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다른 샵 102번, 103번은 안 주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거지. 전체를 다 보면 저도 배부율 안 구할 거예요. 어차피 배부율로 안 분하는 건데, 그죠? 배부 기준으로 안 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만 집어주기 때문에 배부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부율은 얘는 총 제조 간접비에다가 나누기 총 조업도. 조업도라는 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기준 말한 것 전체를, 전체 제조 간접비를 얘 전체로 나눠버리면 1단위당이 될 거잖아. 그죠? 재료비라고 그러면 전체 재료비로 나눠버리면 재료비 1원당 제조 간접비가 얼마 나오더라 라고 배부 기준이 나오겠죠. 배부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배부율을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이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 자 다시 올라가면 예정 배부율은 아직 실제 값이 안 나왔죠. 그래서 예정 총 제조 간접비에 얘를 총 예산이라고도 해요. 얘를 나누기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눠 버릴 거예요. 얘를. 그럼 우리는 예정 배부액 금액을 구하게 될 건데 이때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그럼 여기서 얼마가 발생했니? 실제 조업도를 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숫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산을 1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일을 시키면 예를 들어 10,000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1,000원이다라는 기준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샵 101번에 발생한 우리 제조 간접비를 물어본다면 그럼 예정 배부율이 1,000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인부들이 일한 시간이 3,000시간이면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300만 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예정 배부액을 구하고 나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실제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배부율을 구하게 될 건데 실제 배부율은 실제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실제 총 조업도로 당연히 실제니까 실제 값을 가지고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실제 배부액을 구할 건데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 배부액 구할 때는 둘 다 실제 조업도를 곱해주는 거지 예정 배부액이라고 예정 조업도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걸 아는지 물어보려고 대놓고 공식을 보기 1, 2, 3, 4로 해서 예정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값을 계속 예정 조업도를 줄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곱해버리도록 함정파려고 하면 여러분은 아니야 실제 조업도 곱할 거야 라고 해서 실제를 꼭 곱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를 가지고 보면 자, 이번에 첫 번째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실제 총 제조 간접비가 봤더니 1,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실제 값이 나와서 보니까
예상은 1000만 원 했었는데 전체가 120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인부들 이 시키는 거는 그냥 1000시간 똑같이 시켰다고 실제 값이 나오니까 전체는 1000시간을 썼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실제 배부율은 1200원이 됐죠. 그죠? 그럼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이 1200원인데 그럼 실제 조업도는 똑같이 3000이겠죠? 그러면 3000을 하면 실제 배부액은 36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계산은 어떻게 해왔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야 되는 게,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내가 예상을 300만 원 나올 거다, 제조 간접비가 배부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는 360만 원이 배부가 됐죠. 그죠? 그러면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작게 했죠? 예상을. 그래서 이 표현을 60만 원 과소배부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과소배부. 과소배부, 과대배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과소배부, 과대배부는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을 작게 했다, 많이 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상만 나왔는데 이런 소리 못 하겠죠? 많이 예상이 작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실제 값이 나와야지. 그럼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앞에 예상을 60만 원 과소배부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만약에 얘가 900만 원이 나오면 총 조업도가 10,000원이면 그럼 실제 배부율은 900원이 되겠죠. 그죠? 실제 배부율은 900원이 되겠죠. 그럼 실제 배부액은 900원 곱하기 3,000원. 그럼 얘는 3927이니까 270만 원. 그럼 이번은 우리가 300만 원 예상했는데 실제 270만 원 나왔으면 예상을 30만 원 많이 했죠. 그래서 이때는 30만 원 과대배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30만 원 과대배부. 그럼 이제 과소배부, 과대배부라는 기준점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과대배부, 과소배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야기한 것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이야기한 걸 가지고 507페이지 507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507페이지 8번 문제. 오셨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고 할 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작업지시서 넘버원에 배부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총 제조 간접비를 찾아야 되겠죠?
배부율 구할 거면 총 제조간접비 찾을 건데 그럼 공장 전체 발생이 있는데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일까요? 배부율을 구할 건데 700만 원이겠죠? 왜냐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1200인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총 제조 간접비가 필요하니까 500만 원 뺀 나머지 700만 원이 총 제조 비용이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700만 원이. 그럼 얘가 제조 간접비인데 700만 원이. 그러면 배부 기준이 뭐라 그랬죠? 기초원가, 기본원가. 그럼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니까. 그러면 700을 500으로 나누면 1.4가 배부율이죠. 그죠? 자, 전체에서 전체를 그냥 나눠버리라고 한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배부액을 구할 건데 그럼 배부액은 배부율이 1.4니까 1.4 곱하기 그럼 이제 작업지에서 넘버원의 배부 기준에 얼마 발생했죠? 기준이 기본 원가인데 200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얘는 200만 원이다. 그럼 얘는 280만 원이겠네. 그죠? 곱하면 280이죠? 그러면 답이 2번 2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가지고 배부율 구해서 방금 배부 기준 가지고 전체를 나눴잖아. 그리고 그럼 내가 배부할 거에 발생된 배부 기준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죠. 얘 둘이 합치니까 200이잖아. 그죠? 얘 나눈 건 얘 둘이 합치니까 500이라서 나누고. 그죠? 자, 다음 529페이지로 갈게요. (529페이지) 9번 529페이지 주식회사 강선은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시간당 5,000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시간이 220시간,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20만 원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그럼 지금 얘는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5,000원 그리고 예상 노무시간 220 실제 노무시간이 200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20만 원일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그럼 예정 배부액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하나요? 예정 조업도를 곱하나요? 얘잖아. 지금 한 게 지금 얘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예정 배부율이 5,000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 조업도가 200시간이죠. 여기에 220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정 배부액은 100만 원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예상을 100만 원 했는데 실제 얼마 나왔대? 120만 원 나왔죠? 그죠? 그러면 과대 배부했어요? 과소 배부했어요? 100만 원 예상했었으니까 과소 배부했죠? 그래서 얘는
100만 원 쓰니까 20만 원 과소배부가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배부, 과소배부 기준도 제가 인지하고 계시라고 했죠. 자, 다음 571페이지로 갈게요. (571페이지) 자, 7번 주식회사 유한제지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500원이다. 예정 작업시간이 4,000시간, 실제 작업시간이 5,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30만원 과대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그럼 지금 과대 배부, 과소 배부 말하면서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을 물어본다는 건 그러면 예정 제조 간접비 발생액, 예정 배부액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예정 배부액 구할 건데 예정 배부율이 2,500원. 그럼 2,500원에 4,000시간 곱하나요? 5,000시간 곱하나요? 당연히 실제 곱해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실제 곱하면 2,500원 곱하기 5,000시간을 하면 1,25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1,250만 원이 나왔는데 30만 원 과대배부래. 그럼 실제는 얼마 나왔죠? 이에요, 이에요. 그렇죠. 예상했던 1250이 30만 원 과대 많이 예상한 거잖아. 그럼 실제는 30만 원 작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방금 얘 둘이 곱한 게 1250이었잖아. 그게 30만 원 과대 배부한 거니까 실제는 122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581페이지로 가서 자, 10번 자, 주식회사 학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실제 예상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일단 얘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만 원이래요. 그럼 예정 제조간접비 발생액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죠? 자, 계속 실제 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정 배부율에 그러면 2,200만 원이죠. 1,100시간에 2만 원 곱하면 배부율에 지금 이거잖아. 여기에 지금 얘가 배부율이 2만 그리고 실제 조업도가 1,100 그러면 얘는 2,200 그죠? 그럼 실제가 2천만 원 나왔대요. 실제가 2천만 원이 나오면 자,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200만 많이 했죠? 그래서 200만 원 가대 배부가 되네.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600페이지로 갑시다. 600페이지 7번
당사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시간이다. 예상 직접 노무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원이라면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지금 이번에 얘 물어본 거죠. 예정 배부율. 그죠? 그럼 예정 배부액하고 실제 조업도만 알면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예정 배부액이 40만 원이래요. 그리고 실제 조업도가 50시간이래요. 그럼 다 구했네. 그죠? 그러면 40만 원을 50시간으로 나누면 8,000원이니까 우리는 배부율이 8,000원이니까 배부액이 40만 원 나왔겠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죠. 예정 배부액이 40만 원이니까 자, 우리는 A를 구하기 위해서 A 곱하기 실제 50인 거잖아. 그래서 얘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자, 다음 618페이지로 갈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였으며 단기말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만원이었다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단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10,000시간이다. 자, 얘는 자, 여러분이 먼저 계산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적은 그 이해가시죠? 실제가 40만원 나왔는데 10만원 과대 배부했다는 건 예상을 50만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인데 얘가 10,000시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뒤집어서 나눠주면 답은 1번이 나오겠죠. 다음 627페이지. 근데 정말 시험의 특징이 제가 나온다고 말하는 V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나오는 곳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나오면 푸는 거고 정말 대놓고 난 이 부분 죽어도 이해 안 가. 그럼 문제 나왔을 때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찍으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어떻게든 얘 풀 거다 아니면 안 풀겠다. 이건 선택할 수가 있겠죠. 내일 저하고 같이 1교시에 얘 풀 건데 얘가 제일 쉬워요. 이거는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생김새만 엄청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겼죠. 근데 지금까지 한 원가 회계 계산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얘가 아래쪽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만 물어봐요. 얘는 풀 거라고.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자, 주식회사 서림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20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원, 예상 직접 노동시간은 40,000시간이다. 2020년 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 원, 실제 발생 직접 노동 시간은 39,000시간이라고 할 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봐야 돼요. 예정 배부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 예정 배부율을 구할 거면 지금 제조 간접비 전체가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가 600만 원이고 근데 얘가 예상 전체 노동시간이 4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나누기 4만 하면 150원으로 예정 배부율을 받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150이 배부율인데 자, 그럼 이때 실제 발생한 배부 기준은 3만 9천 시간이죠. 그러면 3만 9천을 곱하면 585만 원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얘는 4만 시간 할 때 600만 원이니까 3만 9천 시간이면 585만 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실제 발생했으면 지금 이게 예상한 금액이죠. 근데 실제가 얼마죠? 586만 원이니까 얘가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만원 작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만원 과소 배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답은 그래서 2번. 자, 이게 우리 배부율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네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글자로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한 번에 좀 모아서 종합원가 계산이랑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글자로 나오는 걸 한 번에 모아서 하려고 좀 뺐으니까 자, 내일은 저와 같이 원가 회계까지는 이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 기출 문제는 우리 그 교재 있죠? 새로운 교재 그걸로 우리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최근 기출 문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2021년 버전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21년도 버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백데이터도 21년도 백데이터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카페에 올려뒀으니까 지금 우리 자, 올렸나? 안 올렸네. 제가 오늘 올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21년도 세무이급 백데이터 가지고 그리고 21년도 내용으로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 K의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도 가급적이면 시간 되실 때 열려 있구나. 3월 22일 버전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눌러두세요. 우리 시험 볼 거 이제 준비할 거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거하고 버전도 같이 맞추고 21년도 걸로 이렇게 볼 거니까 그래서 왜냐면 기출 문제를 그 사이트에 있는 거 다운받으면 또 20년도 거고 메뉴도 20년도 걸로 나와요. 기출 문제를 빼면 그래서 그 먼저 이걸로 연습 좀 하다가 다음 주에 기출 문제 그 시험 때는 USB 메모리 받아서 어떻게 하라라고 제가 다 설명드릴 건데 그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더블 클릭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환경을 최대한 비싸게 하는 게 오히려 회계 기간이 더 맞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